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가치와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3요소 하면 첫 번째가 이제 가치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 이 가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value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치를 어떤 기본적인 개념으로 해서 얼마의 가치 값을 매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어느 정도 되는 하나의 근사치적인 부분을 매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가치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 기술. 그래서 모든 것이 가치로부터 나오고, 가치로부터 지식이 나오고, 가치로부터 기술이 나오고, 가치로부터 윤리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가치로부터 윤리가 나온다. 자, 윤리로부터 가치가 나온다. 이랬을 때 어떤 말이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치가 뭐가 되는 거죠, 뭐가. 가치로부터 윤리가 나와야지 윤리로부터 가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가치란 좋고 선호하고 바람직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치에는 자, 궁극적인 가치, 그 다음에 수단적인 가치, 그리고 차등적인 가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불변, 즉 인간의 존엄성, 비밀 보장이나 자기결정화, 사회 정의,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자,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수단적인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실현의 가치. 그리고 차등적인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찬성과 반대를 보시면 되겠죠. 어떤 개념과 집단, 이념에 대해서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성하는 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낙태나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차등적인 가치자, 하나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래서 크게 우리 가치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것이 이제 존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레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레빈이라는 학자는 가치를 먼저 사람 우선으로 맡고요. 사람 우선 가치, 그 다음에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존슨과 레빈이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적인 부분이 사회복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자, 보시면,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 사상, 가치, 윤리의 관계에서, 가치는 뭐예요?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목표를 결정하죠.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 지침으로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념으로 사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사상, 가치, 윤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사상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 사상이 되겠죠.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 영국과 이제 미국의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이 시작됐고, 우리나라가 1950년대 카바 한국 민간 원조 한국연합회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실천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가치라는 게 좋고 선호하고 바람직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 이 가치가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모든 가치가 다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의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가치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가치가 우선적이고 어떤 가치가 후순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자, 먼저 가치 갈등의 유형을 보면 가치 상충이라는 게 있죠. 자, 비슷한 사실인데 양자의 선택으로 인한 한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거. 얘가 이제 필요한 가치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자, 가치 상충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충돌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무 상충이라는 게 있죠. 자, 의무 상충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와 기관에 대한 의무, 이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의 비밀과 클라이언트의 비밀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죠. 또 기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이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켜주게 되면 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잘못된 것이고, 기관에 보고를 하다 보면 또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니까 잘못되죠.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의 의무상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결과의 모호성이죠. 자, 방법이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고 C 방법이 있는데 과연 A나 B나 C를 썼을 때 어떤 방법이 결과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것이 뭐예요? 결과의 모호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것이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죠. 자, 클라이언트 문제의 복잡성으로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거죠. 그 다음 힘과 권력의 불균형이죠.
자,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힘과 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결정권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고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가치 갈등을 말한다. 자, 이런 부분이 가치의 딜레마, 가치 갈등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가치 갈등의 문제를 그대로 인식하고 즉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가치가 사회적으로 법이나 도덕 규범에 적당한가를 고려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또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즉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관,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칙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가치 상충이나 의무 상충, 결과의 몫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기준이 뭐예요? 뭐거에 객관화된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 하나의 선이 있어야 이 선을 넘든지 넘지 않든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를 우리가 흔히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존엄과 자기 결정, 그 다음에 비밀 보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간 존엄이다 하면 사람의 개인차를 비롯한 독특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개별화죠, 개별화. 사람 하나하나 모든 사람이 독특한 그 요소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것이 인간 존엄이고,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이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기 결정.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이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상당히 중요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이죠. 클라이언트 비밀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하고 할 때 어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가치의 딜레마에 실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볼 것이 이제 그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의 주요 원리를 좀 보면요. 먼저 사회복지사는 자, 전문가로서의 품위, 자질,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스스로 전문가의 합당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치, 지식, 기술을 함양해야 되고, 일단 공공복지를 위한 성실성을 가져야 되고죠.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권익에 우선해서 문제를 대처하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돕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고,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등한 대우, 사생활 보장, 즉 비밀 보장이죠. 자, 동료 사회복지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다음 기관의 부정에 대한 합법적 내용과 고발에 따른 자기 정화의 의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협력적 참여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이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원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중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 강령의 원리를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죠. 자,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가치라는 것은 선호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좋아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윤리는 뭐죠? 네, 옳고 그름이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윤리는 사회의식의 한 형태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의 총체다. 그래서 가치에서 비롯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반이 되는 도덕적인 조치입니다. 자, 우리가 가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가 나와죠. 옳고 그름이 되겠죠.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윤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윤리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고, 그러나 우선순위는 누구?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윤리하고 전문가 윤리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윤리적인 가치로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배분적인 사회의 정의,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배분적인 사회 정의가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적인 가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 배분적인 사회 정의를 갖고 이중적으로 체계를 갖고 있는 이거죠. 자, 인간 존엄성의 존중. 자,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는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고 자기결정권과 비밀 보장을 존중하는 수단적인 가치와 직업적인 윤리의 토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분적인 사회 정의를 하면 사회의 책임성과 참여를 중시하는 가치로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자원의 결핍이나 사회 환경의 어떤 역기능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 줘야 된다는 신념이죠.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인 가치의 두 가지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자, 인간 생명의 존중,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인정, 비밀 보장,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 형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의 존중은 뭐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비밀은 상대적인 비밀하고 절대적인 비밀이 있죠. 상대적인 비밀이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기관 내에서는 슈퍼바이저나 동료, 기관 밖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허락하에 정보가 공유되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같은 법적 요구로 인해서 법정의 정보가 공유되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비밀을 보장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비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뭐예요? 상대적인 비밀이다. 반면에 절대적인 비밀은 클라이언트의 이야기가 어느 누구와도 공유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상대적 비밀만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 형성인데, 이것은 이제 제도적인 대책을 지향하는 한편,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중관계를 피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사회의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서비스 단위를 가족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을 지향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였던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죠. 다음 이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서 리머의 윤리의 필요성, 그 다음에 르헨버그와 돌고프의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주요 기능 5가지,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적 갈등과 결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르헨버그와 돌고프가 얘기한 그 7가지 윤리 원칙이 있죠. 자, 7가지 윤리 원칙인데, 자, 첫 번째가 생명보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삶의 존엄성, 삶의 질과 같은 가치와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 평등, 불평등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보다 긴급한 욕구를 지닌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유연성도 발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등, 불평등에서 똑같이 무조건 평등하게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율성과 자유죠.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의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해. 자, 클라이언트 개인이 경험하는 해는 최소가 되도록 보장을 해줄 의미가 있고요. 다음 나온 것이 삶의 질. 삶의 질이란 뭐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질이라는 것은 자원과
주변 환경이 접근성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사생활 비밀 보장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직과 솔직함이죠. 자, 사생활과 비밀 보장은 그 중요한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사생활을 지키는 것보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비밀도 상대적인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직과 솔직함이라는 것은 여러 원칙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원칙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는 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인간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르헨버그와 돌고프의 7가지 윤리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죠. 다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 이런 식으로도 가끔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르헨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7가지를 순서대로 암기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파악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것은 다 알죠. 1번이라는 부분은 다 알고. 그런데 이 사생활과 비밀보장과 그다음에 평등과 불평등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자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여러분이 혼동될 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암기적인 측면에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이외의 요소죠. 그래서 조직적인 요소, 자원적 요소, 개인의 속성이 있는데 조직적인 요소는 기관 설립의 목적이나 정책, 슈퍼바이저나 상급자의 지시, 이런 어떤 조직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런 부분도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 자원적인 요소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자원 존재 여부죠. 자,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윤리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 이제 개인의 속성은 개인적 속성이나 가치에 의해서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개인적인 속성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어떤 의도,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인 측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 조직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죠. 기관의 설립 목적, 정책, 슈퍼바이저나 상급자의 지시,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주변 사항들이 이런 워커가 클라이언트에게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와 윤리, 지시, 가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윤리가 무엇이고 가치의 개념, 윤리의 개념, 또 르헨버그와 돌고프의 7가지 윤리, 이 정도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